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1년 신축년 설을 맞아 헬로 이슈 토크에선 도내 각 기관장을 비롯해 지자체장과 시군의회 의장을 초대해 작년 성과와 올해 운영 계획들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남도민 모두가 주목할 만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상남도를 힘차게 이끌고 계신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늘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벌써 올해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설을 네, 앞두고 있는데 그러게요. 새해 인사 네. 한 말씀 우리 도민분들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시죠? 이제 곧 설인데요. 설 연휴 기간에도 이번에도 지난번 추석처럼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마음만 보내야 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 방역의 최대의 고비인데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이번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경남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연초부터 참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예, 좀 그러네요. 네, 신경 쓰실 부분도 많으실 예. 것 같은데 저희가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올해 경상남도 화두를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예. 그 첫 번째가 경불 관문공항인데요. 이제 2월 임시국회에서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지 그 여부도 많이 이제 주목하고 예. 계시고 가덕도로 입지 선정이 되는지도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거든요. 이제 지사께서 보시기에 가덕도가 그 신공항으로 들어설 걸로 보이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앞서서 어떤 것들이 먼저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우선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울경 지역에 새로운 공항이 필요한데 필요한 이유는 뭐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김해공항 국제선 혹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 전에 정말 돗대기 시장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붐볐고 국토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김해선 국제선 청사의 여객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항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필요했던 게 우리 부울경 지역은 제조업이 강하잖아요. 네. 이 제조업에 이제 새로운 좀 신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워서 그 중에 하나가 물류 가공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항이 있는데 부산항에 들어온 물동량이 그냥 배만 받고 싣고 나가는 환적이라고 표현하는데 환적 화물만 많고 그걸 갖고 와서 가공을 해서 다시 재가공해서 뭐 물동량이 늘어나고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물류 가공 산업이 별로 발달을 안 했어요. 근데 화물은 이게 가공을 해야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네. 그냥 옮겨 싣기만 하면 운임료밖에 못 받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화물 운송이 가능한 공항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세계의 어느 항구를 가더라도 화물 운송이 가능한 공항을 끼지 않고 있는 항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부산항만 김해공항이 화물 운송이 불가능한 심야에 그 소음 때문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를 못하는 네. 그런 공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24시간 운항 가능한 공항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가덕도인 거죠. 바다로 나가야 가능하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부울경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가덕도 신공항이 2월 달에 특별법 통과로 이제 그 가시권에 들어온 셈입니다. 그래서 아예 특별법 안에 가덕도가 명기돼 있기 때문에 가덕도로 가는 거는 그건 뭐 특별법이 통과되면은 기정사실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공항 하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물류 산업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걸 위한 제도적인 정비, 그다음에 기업들과 함께 미리 산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항이 개항하기 전에. 네.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작년 안에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도 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셨어요. 예. 경남, 부산, 울산 함께 이렇게 하는 모습 보였는데 예. 그 성결 과제로 광역교통망 구축에 또 공을 상당히 들이지 네. 않으셨습니까? 올해는 어떤 사업들이 시작될지 궁금하고요. 장기적으로도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동남권 메가시티는 정말 1년 내내 얘기를 하고 다닌 것 같은데 네. 2019년 가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도 동남권 메가시티
이를 처음 듣는다는 분이 꽤 있어요. 네.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뭐 여전히 아직은 낯선 개념이긴 하죠. 메가시티라고 하는 게. 이게 부울경 지역을 이제는 기존에는 부산 따로, 울산 따로, 경남 따로 이렇게 행정을 하던 걸 이제는 부울경이 하나로 행정 통합은 하지 않더라도 공동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로 이제 연합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게요. 제가 경남 도정을 이제 2년 반 지났는데 도정을 해보니까 제일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는 지역에 있는 사람, 비수도권 지역에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도권 집중입니다. 네, 수도권의 과밀이죠. 이제는 뭐 완전히 블랙홀이 돼버렸는데 지난번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이번 정부 들어와서 25번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가 8만 명입니다. 그 전에도 8만 명이었고. 그러면 그 매년 8만 명씩 늘어나는 그 인구의 주거 부동산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그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차단하지 않으면 줄이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교통 문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 해 교통 혼잡 비용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31조 원이라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산율만 보더라도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특히 청년들은 지역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막상 살아보니까 힘든 거죠. 힘든데 내가 힘든데 결혼하고 그다음에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애를 놓고 이게 그 선뜻 엄두가 나겠습니까? 네. 내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애한테 그걸 어떻게 대물림하자 이런 생각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어렵고 지역 발전은 더더군다나 어렵고 발전은커녕 요즘 나오는 얘기가 지방 소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방은 소멸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가밀로 폐해가 집중되고 있고 지방은 소멸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입니다. 근데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가 되려면 가장 기본이 교통이에요. 대중교통, 광역 대중교통. 수도권 서울 가면은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서울 가는 게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편하게 다닙니까? 근데 우리 이곳 창원에서 부산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차 없으면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강력 대중교통망이 깔려 있어야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고 메가시티로서 권역별 발전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생겼습니다. 지난해 말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공동사업을 하고 싶어도 협의체만 구성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모아서 같이 규약을 만들어서 아예 집행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져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를 통해서 우리도 좀 또 하나의 수도권처럼 만들어보자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북뿐만 아니라 뭐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맞습니다. 수도권 제외하고 메가시티 구축에 좀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더 지방자치가 두각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이런 동남권 메가시티 지리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서부 경남 도민들께서는 조금 소외감 느낀다. 우리는 제외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획 있으십니까? 뭐 그런 얘기 가끔 듣는데요. 제가 서부 경남 출신입니다. 네. 고성이 고향이고 진주에서 그렇죠. 초중고를 모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네. 서부 경남에 계신 경남 도민들의 심정이나 상황, 그 다음에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청이 진주에 있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진주로 오질 않고 창원으로 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서부 경남은 전국에서 보자면은 철도 교통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 그러니까 철도 교통의 오지 같은 곳이죠. 진주까지 KTX로 가도 3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네. 인근에 이제 여수가 있는데요. 여수가 과거에 이제 KTX가 여수에 들어오기 전에는 버스로 가게 되면은 진주하고 여수가 서울에서 출발하면 가장 먼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진주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진주가 5시간 반 걸렸고요. 여수가 6시간 걸렸어요. 네. 근데 지금 여수는 KTX가 놓여지면서 전국에서 한 해 1,300만 명이 관광객이 오는 곳이 됐는데 서부 경남은 여전히 철도 교통의 오지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부 경남이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 되어 있는데 동남권 메가시티는 이 서부 경남까지 다 같이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네. 서부 경남의 장점을 그다음 서부 경남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들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인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이제 그 철도 교통이 어려운 것 때문에 서부 경남에 그 서부 경남 KTX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확정해서 올해 이제 기본 설계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 늦어도 후내년에는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데요. 서부 경남 KTX는 그제까지 가고 부산에서 목포까지도 지금 옛날에 이제 경전선이라고 했던 그 철로를 복선 전철로 놓고 있는데 이게 빠르면 2023년에 완공이 되고 2단계 사업은 202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목포까지 2시간대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서부 경남 KTX와 부산에서 목포로 가는 복선 고속화 전철이 만나는 지점이 진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주가 새로운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강점을 살려서 진주에 보면은 이제 카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카이를 중심으로 하는 항공산업. 그럼 진주 혁신도시에 가면 제일 큰 공기업이 LH입니다. LH가 건축 토목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LH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은 스마트 시티나 도심 재생까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건축, 그다음 신건축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 호남 지역에 가면 여수와 강양에 제철과 정유가 있습니다. 석유화학이 있는데 네. 진주에는 혁신도시의 세라믹 기술원이라고 세라믹이라고 하는 신소재를 다루는 기술 연구원이 있어요. 여기에 항공도 소재 산업 아닙니까? 새로운 첨단 소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여수 강양의 제철 그다음에 석유화학, 세라믹 기술원, 카이, 항공까지 합하면 신소재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들은 항공 같은 경우만 해도 창원에 항공 관련 기업이 많아요. 네. 그래서 협업을 해야 되고 소재 산업 같은 경우에도 창원에 재료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주와 창원이 울산과 함께 서부 경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하나의 메가시티로서 생활권이 하나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서부 경남은 오히려 메가시티를 통해서 함께 발전이 가속화되는 그런 정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 고향인데 제가 가만 그냥 있겠습니까? 소외감 느끼지 않게 포용할 네. 수 있는 정책 기대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네. 마지막 한 말씀이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와 올해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단어컨대 코로나19가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네,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진주 기도원발 감염 확산은 어느 정도 잡혔지만요. 그렇죠. 전국적인 예. 그 소규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도민분들께서도 우려가 크시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에 기대를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경남도가 접종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도원발, 그제 목욕탕, 그다음에 또 그 열방센터 감염 이런 게 계속 소규모로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 그런 소규모 집단 감염은 거의 안정화돼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이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그 기미에서 외국인 가족 모임 소규모 집단 맞습니다. 감염이 있었는데 그 감염 바이러스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대한 차단을 해서 그 이후에는 감염 확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 당시에 관련돼 있는 분들을 폭을 더 넓혀서 지금 검사도 미리 선제적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큰 과제고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는 어떤 형태로든 도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차단을 해 나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잡힐 수 있는 전염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신이 마지막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해결책인데 그래서 백신 접종을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도민들이
건강과 관련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신속하고 안전이 동시에 신속함과 안전이 동시에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이제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서 또 도와 각 시군에서도 백신 예방 접종 추진단을 따로따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전문가들과 민간 협의회를 만들어서 정부의 계획을 계속 같이 검증을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2월 중으로 화이자 백신이 이제 6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네. 우리 경남에는 보니까 이 백신은 이제 감염병 그러니까 코로나 일선에서 전담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먼저 투여를 하게 됩니다. 접종을 하게 되는데 경남은 약 1,000여 분 정도 되셔요. 네. 그래서 2월 달에는 그런 의료진들 1,000여 명에게 먼저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2분기에는 노인 요양시설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좀 취약계층들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제 2분기에 접종을 하게 되는데 접종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화이자 백신이 이게 초저온 냉동 영하 70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 초저온 냉동은 이건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또 백신 접종 이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접종센터를 각 시군구마다 다 만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제 양산의 부산대병원을 이제 그 센터로 해서 이런 접종센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우선 2월까지 시범적으로 한 곳을 먼저 만들어서 3월 달에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또 하나가 화이자류 외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일반 독감 백신하고 비슷한 류의 그런 백신들은 일반 병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이런 위탁 접종이 가능한 병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돈에는 1,000여 곳 정도의 병원이 접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3분기 이후에 18세 이상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280만 명이 대상이고 지금 그 코로나 백신이 18세 이하의 우리 이제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접종이 가능한지는 지금 임상 실험을 네.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18세 이하에도 추가해서 접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민선 7기 경남도정도 어느새 절반이 지났습니다. 네, 내년 그렇습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지사님의 행보에 워낙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신 말씀을 놓고 해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재선을 염두에 둔 것 같다. 그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번 도정에서 현안 사업들을 마무리하기는 힘들다.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관련 계획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울경 지역이 또 하나의 수도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대선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과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는 건데 저는 우리 부울경이 그걸 풀어내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도 풀기 어렵다. 부울경조차 안 되는데 다른 지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처음으로 제기하시고 그걸 국정과제로 혁신도시를 포함해서 대단히 그 역점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추진했던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났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가 참여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한 이후에 2010년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2010년 혁신도시 세종시 이제 입주가 시작한 10년부터 한 15년까지는 수도권의 인구가 마이너스였어요. 순유입되는 인구가 오히려 유출되는 인구가 더 늘어났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이후 정부에서 균형 발전 정책이 중단되면서 2016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게 저로서는 이제 마지막 비서관으로 제가 풀어야 되는 운명 같은 숙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축년 설을 앞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올해 도정 운영 방안과 핵심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